두피 모구에 쌓이는 각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이고 관리받는 두피 스케일링이 꼭 필요하신 겁니다. 모구를 통해서 모낭까지 깨끗이 세척해주는 두피 스케일링을 안정적으로 받으셨을 때 건강한 두피, 외모, 굵은 머리카락, 탈모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피 스케일링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두피 스케일링이란 무엇이냐? 두피 스케일링이란 표피, 피지샘들이 올라와서 쌓인 피지층과 각질들이 쌓이는 각질층을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각질들이 쌓이는 걸 보고 각화 현상이라고 그러고, 피지들이 쌓이는 거를 우리는 쉐베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중요한 건데요. 피지샘은 1에서 2g이 방출이 되어야 되는데 1g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이거를 건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2g보다 이상으로 되면 지성이라고 합니다. 이 차이점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는 거죠. 건성이라고 하면 이 목표는 많은 분들이 각질이 일어나고 건조했기 때문에 샴푸를 할 때 막 긁어요. 긁으시면 안 돼요. 긁으시면 더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질러서 충분하게 세척을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지성일 경우에는 기름이 쌓여 있어요. 또한 더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긁으시는 거 아니에요. 긁으시면 더 자극이 되어서 우리 피부 조직은 자꾸 방어를 해요. 그걸 향상성 기능이라고, 자꾸 하려고 하는 보호 기능을 얘기하는 건데, 얘들은 문질러서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간면도인데요. 단면도를 여기는 가장 겉에 표면에 있는 표피, 수질, 여기는 피하 조직이라고 그래요. 피하 조직. 이런 설명을 좀 들어야 되는 이유는 이 단면도를 보고 우리는 이 겉에 보여지는 걸 보면서 자꾸 왜 내 머리카락은 얇아지지? 왜 내 머리카락은 자꾸 빠지지? 내 두피는 왜 자꾸 건조해지? 고민만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안에 우리가 요게 정맥이고 요게 동맥입니다. 우리 몸에는 수많은 모모세포들이 있고요. 수많은 피부 조직들이 지나다니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정맥은 산소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영양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맥은 이산화탄소라든가 우리가 먹는 중금속 나쁜 음식들을 배출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발 또한도 여기서 일어난 세포 분열을 통해서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색을 하면 색이 빠지는 거예요. 모발은 자꾸 방출하니까. 그리고 몸에 나는 열 또한도 자꾸 방출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모발에는 배출 기능이 있는 거고, 만지면 감각 있는 감각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멋있게 해주는 우리는 감각 기능도 있는 거예요. 감성 기능. 자, 여기에서 모발에 충분한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 모유도 안에서 이 모유도 세포들이 세포 분열을 왕성하게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 모낭 안에서 다시 세포 분열을 일으키죠. 그래서 모발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성장을 하는데 여기에 이 피지들로 인해서 막혔어. 그러면 얘들이 올라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막히게 되는 거고, 표피에 이 각질들이 주기가 28일입니다. 28일이 되었면 쉐빙 현상으로 떨어지고 다시 생성되고, 그게 안정적인 리사이클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깨져버렸어. 그게 건성이 되고 건선이 되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이것들을 방지하자고 하는 게 두피 스케일링인 거예요. 여기에 쌓이는 각화 현상, 피부 조직이 자꾸 망가지고 피부에 촉촉한
상태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수분도 없고 건조해지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세척을 해준다. 안정화를 시킨다. 이 끼에는 수많은 세균들이 번식합니다. 박테리아균도 있지만 모낭충도 있어요. 얘들을 깨끗이 없애주면서 향균 역할도 해주고 살균 역할을 해준다면 굉장히 쾌적한 환경이 되면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두피는 새벽 12시에 01시에 가장 좋은 물질들이 왕성하게 올라오게 돼요. 왕성하게 올라왔는데 표면이 너무 좋지 않은 거야. 땀을 나고 씻지도 않고 주무셨어. 그리고 각화 현상에 의해서 피지와 각질들과 너무 엉망인 거예요. 그러면 이 좋은 물질들은 이 세균들이 다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는 굉장히 더 안 좋게 되겠죠. 안정화 시켜주고 주무셔야 좋은 물질들이 나왔을 때 두피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두피를 관리해 주시는 게 좋고, 혹시라도 난 두피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저녁 때 양치질을 하고 음식을 드시고 양치질을 하고 주무시는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주무시기 전에 깨끗이 두피를 청결하게 해 놓은 상태에서 주무셔야 밤에 나온 좋은 물질을 습득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탈모, 제일 궁금하신 부분이 탈모예요. 탈모에서는 우리 탈모 전문샵에 가면 우리를 DHT형의 탈모를 가장 선호합니다. 여기 두피관리샵에서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이거는 스트레스라든가 외부적인 장애,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발생되는 탈모를 얘기하는데요. 이런 탈모 외에 가족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뭐 화학물질이 떨어져 가지고 땜빵이 생겼는데 그게 다시 살아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외부의 충격이라든가 스트레스, 독소에 의해서 발생되는 탈모는 이 녀석입니다. 오알파 리덕타제.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이고요. 이 오알파 리덕타제는 독소를 발생시키는 탈모 요소입니다. 이 녀석은 왜 생기냐면 가장 큰 거는 스트레스, 안 받을 수는 없죠. 담배, 흡연 안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받아들이고 방어하기보다는 더 강한 독소를 발생했을 때 탈모를 발생하는데, 그것들은 우리 사이드에는 없어요. 안 생겨요. 여기에는 공격을 하지 않고 열이 많은 탑 부분과 페이스 라인을 수시로 공격하죠. 그래서 임산부가 출산 후에 많이 받는 부분이 페이스 라인이고, 남성들 같은 경우에 열도 많이 타고,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밖에 햇빛에 자외선과 적외선을 우리가 많이 환경적인 요소, 그리고 물리적인 요소, 뭔가 자꾸 압박 땡기고 압박성 탈모 자꾸 누르고 강하게 돼. 그러면 탈모가 일어나는 거고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 오알파 레덕타제의 발생을 줄어들게끔 하는 게 좋은데,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자꾸 30대 후반부터 탈모가 이루어지는 거는 이제 남성 호르몬들이 좀 더 강력하게 움직일 때. 여성들이 탈모가 젊었을 때는 없는데 자꾸 생기는 이유는 여성 호르몬은 감소되면서 남성 호르몬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되는데, 우리 고객님들은 되도록이면 스트레스 받지 않기는 어렵지만 받지 않도록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충분한 숙면, 쾌적한 환경을 가져주시는 게 좋고요. 우리 두피, 말로는 쉽지만 관리하기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두피 스케일링, 치아를 주기적으로 스케일링해서 치석을 제거하는 것처럼 두피에 쌓여있는 각질과 피지들을 제거하여서 쾌적한 환경을 해주는 거는 기본. 우리는 100세 시대입니다. 머리카락 100살까지 갖고 가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30대 초반부터도 탈모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꾸준하게 관리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지금 상태보다 더 좋아질 수는 없지만 더 나빠지지 않고 괜찮은 상태를 만들고, 괜찮다면 쾌적한 환경이 된다고 하면 세포 분열로 인해서 이 모발들은 발생기라는 거랍니다. 약 2주에서 4주 정도를 세포 분열을 일으켜서 새싹처럼 준비를 해요.
그리고 모발이 올라옵니다. 모발이 올라오는데 모발이 올라오는 주기는 남성은 4년에서 5년, 여성은 5년에서 6년 동안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하다가 휴직기라는 게 있습니다. 얘가 다 멈춰요. 겨울처럼. 멈추는 게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멈춰 있어요. 더 이상 모발이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자라나지 않는 동안에 얘들은 멈춰 있고 이 기간이 지나가면 이 모발은 이탈을 해버려요. 이게 잠정기. 이탈을 해버렸어. 그러면 이 패턴대로 다시 세포 분열을 해서 얘는 다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공과 이 모낭 안이 건강해. 그러면 다시 건강한 모발이 올라올 수 있고, 올라오는데 조체도 굉장히 쾌적해. 그러면 잘 올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좋아, 약해, 영양구 잘 먹지도 않고 숙면하지 취하도 않아. 세포 분열도 없어. 배출도 잘 안 되지만 영양도 공급을 못 받아. 세포 분열이 약해. 그러면 건강한 모발이 올라오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리사이클이 평생에 24번에서 28번 정도 진행이 된다고 해요. 물론 더 많이 하고 더 작은 분이 있겠죠. 점점점 빠지고 이탈하고 다시 올라오고 다시 빠지고 이탈하고 하는 이 패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모질들은 더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페이스라인의 모질들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발에는 흰머리가 있습니다. 이 흰머리는 멜라노사이트라는 공장이 있어요. 이 공장이 멈춘 거예요. 멈추면 멜라닌이라는 이 블랙 색상을 만들지 못해서 흰머리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흰머리는 머리카락이야. 갖고 있는 기능은 다 갖고 있는데 색소만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흰머리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죠. 사실은 끝난 거예요. 한번 문을 닫아서 색소를 발생하지 못하는 이 멜라닌 사이트라는 이 공장은 한번 폐쇄하면 다시 열리지는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최초에 흰머리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얘들한테 자극을 주지 않는 것 또한 굉장히 우리가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지만 물론 학자들마다 다른 의견이 있지만 저는 뽑아가지고 얘들한테 자극을 주면 옆으로 전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는 좀 잘라주는 거를 선호하는 미용사 중에 하나예요. 뭐 이것저것 많이 들었고 두피 스케일링도 받아야 되겠고 세포 분열도 알았고 뭐도 알았는데 이건 도대체 왜 뭐가 중요한 거야? 우리 얼굴에 뭐가 뽀드락지가 난다면 되게 민감한데 두피 난다면 별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위쪽에 우리 두피에 염증이 생긴다는 건 두피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이거든요. 그만큼 두피가 민감한 거예요. 우리 고객님들이 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한 3개월 정도만 병원에 가서 음식을 잘 못 드신다거나 아프시다거나 하면 대번 이 모질의 굵기라든가 머리카락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왜 그러냐? 여기서부터 발생되는 세포 분열, 잘 정상적으로 받아야 되는 영양 공급이 왕성하지 않으니까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항암 치료를 많이 받죠. 항암 치료는 어떤 거냐면 여기에 암세포가 하나가 발생하였다라고 하면 이 암세포를 공격해서 죽이는 거를 우리는 방사선 치료라고 하죠. 암 치료할 때. 그런데 이렇게 활발하게 활성하고 있는 이 암세포만을 죽여야 되는데 얘들은 그렇게 똑똑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왕성하게 매일매일 같이 활동하는 이 모낭 안에 있는 세포 분열들까지 죽이기 때문에 여기서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두피는 모질만 보고서도 대충 그분의 건강 상태도 파악할 수가 있고 좋았던 모질이 안 좋아졌다면 뭔가 신체에 이상이 있더라고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고 별거 아니라 생각하는 이 두피는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두피 스케일링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